자, 이어서 28쪽 3. 지리 정보와 지역 조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자료의 지리 정보 수집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는 지리 정보의 사례를 옳은 것은 카메라, 센서 등의 정보 수집 장비를 이용한다. 인간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지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넓은 지역의 지리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이거 딱 원격 탐사에 대한 거죠. 즉 인공위성이나 비행기, 즉 항공기를 통해서 그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인공위성이나 항공기를 통해서 수집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게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럼 1번. 시, 군별 인구 밀도. 사진 찍어서 인구 밀도가 나올까요? 나올 수 없겠죠. 2번. 호남 지방의 벼 재배 면적. 자, 사진을 찍으면 어디가 논이고 어디가 밭인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벼 재배 면적 확인될 거예요. 3번. 대도시의 주요 백화점 상권. 상권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물건을 사러 오나, 롯데백화점에 오는 손님들이 양림동에서 오나 안 오나 이런 걸로 상권을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건 사진 찍어서 안 나와요. 자, 주간 인구 지수 이런 거 처음 들어봤죠? 역시나 이거 안 나오고요. 제조 업종별 출하액. 그러니까 뭐 얼만큼 많이 생산해내고 있나 공장에서 뭐 몇 톤씩 생산하나 혹은 뭐 몇억 어치 생산하나 이런 게 출하액인데요. 그런 거 인공위성에서 파악할 수 없어요. 답은 딱 2번. 2번. 가나 통계지도 유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통계 자료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통계지도에 대한 거 우리 교과서에는 없었는데요. 이 지역조사에서는 꽤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은요.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통계지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이 시간에 한번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가의 그림을 보면 연속된 선으로 그려져 있죠. 이런 걸 등치, 같은 수치, 등, 같다란 뜻이죠. 같은 수치를 선으로 이은 지도라는 건데요. 이런 건 등고선, 등원선, 그리고 여기서처럼 뭐 꽃이 피는 시기가 같은 지점을 쭉 연결한 거 이런 걸 표현할 때 원래 써요. 다음에 나는 그 행정구역별로 색깔을 칠해서 그 어느 정도 심한 단계인지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단계 구분도라고 하는데 이건 외우세요. 비율과 밀도라고요. 자, 비율, 율자로 끝나는 거랑 밀도를 표현할 때는 단계 구분도가 딱 좋아요. 물론 비율과 밀도를 단계 구분도로만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단계 구분도로 표현하기 참 좋은데요. 자, 그럼 기억. 봄꽃 개화 시기. 이거 등치선도고요. 니은 인구 밀도, 비율과 밀도는 단계 구분도로 표현하기 참 좋아. 자, 나고요. 그다음에 디귿, 시도별, 쌀, 밀, 옥수수의 생산량, 양을 표현할 때는요. 원의 크기 같은 거 있죠? 도형 표현도로 표현하기 좋아요. 자, 여기서는 안 나와 있죠? 자, 기억과 니은 답은 1번이에요. 자, 다음은 31쪽 지리 정보와 지역 조사. 자, 3. 다음 자료의 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가는 지표 공간의 지리 정보를 수치 지도와 통계 자료 등의 디지털 데이터로 컴퓨터에 입력 저장한 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분석 종합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이다. GIS에 대한 거죠. 자, 이 GIS는요. 무언가 장소 선정하는 거, 즉 입지 선정하는 거, 상권 분석, 아무튼 공간에 대한 의사 결정에 많은 도움을 주게 돼요. 기억 맞고요. 니은 맞고요. 디귿 분석 종합하는 과정에서 중첩 분석이 이용된다. 즉, 뭐, 그, 쓰레기 매립지를 선정한다면 도로로부터 얼만큼 멀어야 해. 그럼 도로도에 대한 지도 딱 가지고 와서 색칠을 하고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또 얼만큼 멀어야 해. 그러면 인구 분포도 가져와 색칠하고 이런 걸 딱 겹쳐서 최적 지점을 정한다는 건데요. 중첩이란 바로 겹친다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우리 포토샵에서 레이어 개념이에요. 다음에 리얼. 지역 정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를 반영하기 어렵다. 틀렸어요. 자, GIS는요. 수치로 돼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융통성 있게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지도의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래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기억, 니은, 디귿. 답은 3번. 자, 다음은 4번. 지역조사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면요. 1번 조사 주제는 선행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분야를 선정해야 된다. 자, 조사 주제 정할 때 선행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분야를 선정해야 한다? 뭐 그래야 되는 건 아니죠. 선행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분야는 아무래도 내가 조사하기 좀 더 편한 분야죠. 이미 정보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남들이 하지 않은 걸 내가 시작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 선정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2번 조사 지역은 조사 목적이 잘 드러나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겠죠. 이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지역 선정하는 거니까. 3번. 실내 조사에는 설문 계획 수립하는 거, 야외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 맞아요. 인터넷이나 지도를 통해서 자료 찾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4번. 야외 조사는 주민과의 면담, 사진 촬영, 그리고 실내 조사한 내용과 현지와의 비교 등이 포함된다. 그렇겠죠. 직접 그 해당 장소에 가서 조사하는 것 등이에요. 5번 지리정보 분석 단계의 주제도 유형에는요. 지리정보를 분석할 때 그 도표나 주제도로 작성한다라고 돼 있죠. 그 주제도는 특정 주제를 지도로 표현했다라는 건데요. 도형 표현도나 단계 구분도, 등치선도 같은 통계 지도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 맞습니다. 자, 아무튼 답은 1번이 틀렸겠죠? 자, 개념 체크는 여러분이 한번 개념 체크하면서 이 개념에 맞춰서 여러분이 생각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다음은 33쪽인데요. 33쪽은 함께 볼게요. 자, 먼저 24번. 그림은 지리정보 유형이다. 자, 지리정보에는 공간정보, 속성정보, 관계정보가 있어요. 공간정보는 점, 선, 면을 통해서 위치와 형태를 표현하는 거고요. 속성정보는 그 지역의 여러 특성들 있죠. 특성들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인구든 면적이든 기온이든 이런 거요. 관계정보는 다른 장소와의 관계에 대한 정보가 관계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은 공간정보, 속성정보, 관계정보예요. 다음 25번. 지리조사 과정이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먼저 조사 계획 수립돼 있고 기역에서 문헌, 지도,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한다는 건 실내 조사란 말이죠. 관찰, 면담, 설문,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야외 조사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수정한 정보를 분석해서 지도, 그래프 등을 표현하는 건 자료 정리 단계에 있겠죠. 분석 및 정리요. 그리고는 보고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자료는 지리조사 과정의 땡땡 단계에서 활동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땡땡 단계를 니은 디귿에서 골라 쓰시오 그랬네요. 자, 보니까 관광객 수의 변화가 그래프로 돼 있고 안동시 관광 지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문헌을 분석한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 그래프나 지도를 만들었다라는 것 같아요. 따라서 디귿에 있는 지리 정보의 분석 단계 디귿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 여러분이 혹시나 이것이 문헌 조사인 걸로 헷갈릴까 봐 질문에서 굳이 니은과 디귿 중에서 골라 쓰시오라고 했죠? 디귿입니다. 26번 순서에 대한 거니까 여러분 보시고 27번 AC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A는 이동을 화살표로 이동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 출발지랑 도착지 그리고 얼만큼 이동했는가가 화살표의 굵기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건 유선도라 그래요. 그다음에 B는 단계별로 색깔을 칠했죠. 단계 구분도. C가 이게 원의 크기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즉 양을 표현하기 좋은 도형 표현도예요. 자, 그렇다면 기억. 시도 간 인구 이동은요. 아까 그 A에 있는 유선도, 인구 밀도, 비율과 밀도는 단계 구분도가 좋아요. 자, 니은에 있는 B에 있는 단계 구분도. 시도별 초중 고등학교별 학생 수 양에 대한 거죠. 도형 표현도. 시도별 쌀, 옥수수, 감자 생산량 양에 대한 거 도형 표현도. 시도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이거 총생산도 사실상 양에 대한 거잖아요. 도형 표현도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도형 표현도 이외에 단계 구분도로도 물론 가능해요. 그래서 지역 내 총생산이
총생산을 갖다가 어느 정도 단계로 딱딱딱 나눠 가지고 총생산 많은 데가 새까맣게 총생산 적은 데를 하얗게 칠해서 단계 구분도로도 물론 가능해요. 뭐 그렇죠. 그래서 미음은 B하고 C로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은 34쪽에 있는 기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다음 글의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지리정보 유형. 지리정보 유형에는 공간정보, 속성정보, 관계정보가 있었죠. 공간정보는 위치와 형태에 대한 거니까 기억 동경 126도 16분 이런 거 위치죠. 그다음에 니은 북서쪽 해안, 동쪽 해안, 남쪽 해안 높이가 뭐 어찌고 동굴도 있고 이런 거 다 속성, 특성에 대한 정보예요. 그래서 기억 공간정보, 니은 속성정보. 가에 대한 나의 상대적 특징. 자, 가는 종이에 그린 지도, 나는 위성 사진이래요. 자, 그럼 기억. 지명 파악에 유리하다. 종이에 그린 지도가 지명 파악에 더 유리할 수 있죠. 자, 니은 행정구역 경계 파악에 유리하다. 자, 가 종이에 그린 지도에는 행정구역의 경계가 점선이라든지 혹은 꺾은 선이 들어간 형태의 점이 이렇게 실선이라든지 이렇게 기호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구역 경계 파악에 유리한 게 뭐 나는 아니겠죠. 더 유리하진 않아요. 그다음에 디귿. 지리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거. 자, 나의 위성 사진은 인공위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 거잖아요. 인공위성 지구 계속 돌고 있는 거 알죠? 그래서 뭐 일주일 간격, 한 달 간격 이런 식으로 주기적인 정보 수집에 이런 위성 사진들이 더 유용해요. 그다음에 리을. 표현된 내용에 대한 정보 추가 및 수정이 용이하다. 맞아요. 위성 사진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수치화되어서 컴퓨터상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수정하거나 이런 게 더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색깔별로 어떤 정보만 따로 추출하고 막 이런 식으로요. 정보 추출도 더 쉽죠. 자, 그러니까 나의 상대적 특징으로는 디귿과 리을이 좋겠습니다. 자, 3번. 그림은 지역조사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단계. 자, 조사 지역 선정한 거죠. 나는 지리정보 수집하는 거고 실내조사와 야외조사로 구성되어 있네요. 다는 정보를 정리하고 분석하고 도표하는 거죠. 정보 수집, 지리 정보의 분석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은 1번이네요. 이렇게 나이 들면 글씨가 한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자, 4번. 다음 글의 밑줄 친 나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통계지도 유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한반도에서 첫서리와 얼음, 단풍이 관측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다. 꽃피는 시기, 첫서리 내리는 시기 이런 것을 각 지역별로 이렇게 찾은 다음에 이걸 연결해서 동일한 선으로 표현해서 여기는 쭉 연결해서 4월 1일에 11월 30일에 단풍 드는 지역 이런 식으로 그리거든요. 그래서 가는 기억에 있는 등치 선도가 좋아요. 그다음에 시도별 생산량, 양은 디귿에 있는 도형 표현도가 좋지.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이 좋겠어. 자, 5번 지역조사 과정입니다.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기억은 보니까 조사 주제 선정 다음에 하는 거니까 이것은 자료조사죠. 자료조사는 실내 및 야외 조사 과정을 포함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니은은 지리정보의 분석 과정. 자, 분석 과정 맞아요. 그다음에 디귿은 지역의 유형 중에서 기능 지역에 해당한다. 그런데 디귿 재래시장의 상권자. 우리 기능 지역이네 하는 말은 처음 들어봤죠? 이럴 경우는 그냥 이번 시험에서는 그냥 패스해 주세요. 다음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리을은 지리정보 중에서 관계정보에 해당한다. 리을 볼까요? 재래시장에 입지한 점포를 조사한다. 재래시장에 어디에 뭐가 있나 이걸 조사하는 거니까 관계정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정보는 적어도 아니에요. 관계정보는 지역이 다른 지역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나 하는 거, 내가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대해서 더 이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막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게 관계정보예요. 어디에 인접해 있고 이런 것도 표현하기도 하고. 아무튼 리을은 관계정보는 아니에요. 다음에 근다고 뭐 공간정보, 속성정보를 명확히 구별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
미음은 점지도로 표현한다. 재래시장의 상점 분포, 상점이 어디에 있나 이렇게 점을 찍어서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 점지도 맞아요. 자, 그러니까 5번 문제는 답은 4번. 4번 말고 나머지는 다 맞다. 3번에 있는 기능 지역은 그냥 맞다고 치지 뭐. 그러면서 그냥 넘겨주시고요. 자, 6번. 다음 글은 어느 지리정보 수집 방법에 대한 것이다. 이 정보 수집 방법에 대한 옳은 설명. 자, 위성이나 항공기에 장착된 센서나 카메라는 지표상의 물체가 태양 복사 에너지 일정 부분 반사하고 흡수 저장된 열의 형태로 방출되는 에너지 양을 측정해 지리정보를 수집한다. 아무튼 원격 탐사네요. 자, 그럼 이런 거. 기억, 정보 수집 능력의 국가 간 격차가 크다. 당연하겠죠.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는 클 거야. 니은, 질병 확산과 같은 속성 정보, 자, 속성 정보 파악하기 어렵죠. 공간과 관련된 정보가 되게 파악하기 쉽지, 뭐, 질병이 얼만큼 확산되었나,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파악하기 어려워요. 물론, 뭐, 열이라든가, 있죠. 뭐 온도라든가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적외선 카메라 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겠지만, 질병 확산은 파악이 어려워요. 디귿,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죠. 멀리에 떨어져서 탐사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리을, 특정 지역의 토지용 변화를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맞죠. 인공위성이나 항공기를 통해서 일주일 간격, 한 달 간격 이런 형태로 주기적인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맞는 것은 기억, 디귿, 리을. 답은 4번. 자, 7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 속성 정보. 자, 1번 갈게요. 속성 정보는 어떤 장소나 현상의 위치와 형태를 나타내는 정보이다. 이거 공간 정보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렸고요. 니은은 야외 조사죠. 관찰, 사진, 촬영, 면담 등을 통해 지정보 수집하는 거. 야외 조사 맞네요. 3번. 디귿 원격 탐사. 원격 탐사. 주로 현상에 대한 주민의 인식 등의 속성 정보 수집한다. 아니죠. 주민의 인식 이런 것들을 원격 탐사, 즉 사진으로 파악할 수는 없어요. 다음에 쏘리. 4번 리을 수치 지도죠. 수치로 만들어진 지도의 확대 및 축소 및 확대가 어렵다. 자, 수치 지도는 종이 지도와 반대되는 말로요. 우리 컴퓨터상의 네이버 지도 이런 것들이 수치 지도들이에요. 따라서 지도의 축소 및 확대가 아주 쉽죠. 그다음에 미음은 유선도, 흐르는 선 있죠. 이동을 나타내는 게 유선도야. 어, 개화, 꽃피는 시기, 단풍 시기 이런 것은요. 등치선도라고 이렇게 해서 연결된 선으로 나타내고요. 유선도는 이렇게 유선, 흐르는 선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 그 화살표 같은 게 유선도예요. 자, 유선도는 이동을 나타내기 좋죠. 자, 따라서 7번 문제 이거 답은 2번. 8번 다음 조건을 고려해서 땡땡 시설의 입지점을 선정할 때 1위와 2위 후보지로 오른 것은 자, 후보지 선정 방법 집값 평가 점수 곱하기 1, 유동인구 평가 점수 곱하기 2, 교통 영향 평가 곱하기 3. 오, 교통 영향 평가가 엄청 중요하네요. 평가 항목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지점이 최적 입지 지점임. 평가 항목 점수의 합이 동일한 경우 유동인구 평가 점수가 높은 지역의 우선순위를 동일하면 유동인구 평가 점수가 높은 게 된대요. 자, 이거 일일이 점수 계산해야 돼요. 자, 계산해서 답을 내도록 하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는 대단원 종합 문제인데요. 자, 이거 금방 할게요. 잠시 쉬겠습니다.